이 영화를 보는 동안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간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제작비가 무려 100억이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선능이 세트였답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 볼만하긴 한데 왜 재미가 없는 영화였을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영화 도굴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장르 영화가 많아질수록 기본기가 탄탄한 영화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기본기가 탄탄한 영화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거기서 더 발전하고 발전하는 영화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장르 영화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 영화가 나왔다는 거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는 장르 영화는 진짜 나 못 만드는구나를 깨닫게 해준 영화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어떤 특정 장르가 막 유행을 하면 또 비슷한 영화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막 한 3, 4년 동안.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다? 오히려 퇴보해요. 인기 있는 장르 영화들이 성공하니까 그거를 분석해서 딱 정형화 시켜놓고 그 정형화된 사건만 만들어 놓고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이건 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작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가 무려 100억인데 PD님이 작가님한테 좀 더 시간을 주고 좀 더 돈을 많이 줬더라면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PD님들 작가님들한테 돈 좀 써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 장르 영화 괜찮았고요. 아이디어 괜찮았고 설정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예언컨대 한 2달만 지나면 아무도 이 영화는 기억 못할 겁니다. 정말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은 존재감 없는 영화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병헌 나온 마스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얘기하니까 그때 그런 영화가 있었지? 정도로만 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왜 실패했는지 진짜 설명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 영화는 아주 정형화된 장르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영화는 기획 영화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영화, 이런 장르 영화를 만들 건데 이거에 맞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는 시나리오를 쓸 때 장면, 어떤 사건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건 1, 사건 2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주인공이니까 배신을 하는 장면, 주인공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건들, 그리고 이 장르에 맞는, 이 장르에 어울리는 상황들부터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건들을 쭉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정말 큰 문제는요, 바로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굉장히 느슨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캐릭터가 아니라 장면을 먼저 설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개연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 속의 어떤 상황들이나 장면들은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설계했고 먼저 생각해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유치하고 어설픕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통 벗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근데 그게 이 영화 속 캐릭터의 성격과 아무것도 맞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개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캐릭터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캐릭터의 동기도요,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을 하고요, 얘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설득도 없고 하다가 뜬금없이 그냥 훅 하고 튀어나와 버리고 맙니다. 그건 조연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뜬금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특징을,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건을 해결하는 그 어떤 실마리도 주지 않는다니까요. 삽질이야, 아무나 할 수 있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의 등장이 뜬금없다는 게 아니라 등장한 이후에 이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동기, 목표, 목적 다 개연성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오로지 작가가 설계한 이 장면들을 위해서, 기능적인 역할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이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어거지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관객들은 전혀 모르니까요. 그걸 알려준 적이 이 영화에서는 전혀 없으니까, 설정이 없으니까 캐릭터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시나리오를 쓴 거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순간부터 이 캐릭터들을 그냥
쫓아가기만 했다, 따라가기만 했다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완벽하게 설정이 되었고, 이렇게 설정된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툭 하고 던져놨을 때 이 사건에 의해서 캐릭터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그 자신의 설정에 맞게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화 도굴은 필요한 상황들만 먼저 만들어 놓기 급급했고, 그 안에 캐릭터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배치만 시켜 놓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나 해도 돼요. 캐릭터의 성격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도 역시나 호불호가 조금씩은 갈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이런 사건들 상황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볼만해요. 그런데 영화에 아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영화를 보는 동안 아무런 감정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도 내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인공이 성공을 해도 내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캐릭터를 먼저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그 캐릭터를 던져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바로 픽사 그리고 마블인데요. 특히 토이스토리 1편 같은 경우에는 개봉 직전까지 계속 스토리가 수정되고 바뀌고 뒤엎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뭐 촬영하는 동안에도 시나리오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하죠. 개연성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토이스토리 결과는 어땠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캐릭터 구축이 완벽히 되어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져도 이 캐릭터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액션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리액션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어벤져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도 인피니티 워나 가망이 없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설정도 수시로 바뀌고, 배우들의 스케줄도 바뀌고, 촬영 스케줄도 바뀌고, 촬영하는 중간에도 바뀌어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찍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동안 찍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도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우선순위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캐릭터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마블 영화 역시 캐릭터 구축이 완벽하니까 이 대사를 하는 캐릭터는 반드시 이 캐릭터여야만 하고, 또 평범한 대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 캐릭터가 가진 역사가 있고 설정이 있으니까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뉘앙스는 오로지 이 캐릭터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캐릭터 구축이 완벽할 때 나올 수 있는 유연함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 도굴은 그런 면에서 100% 아니죠. 200%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 지금 리뷰를 하면서 등장인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캐릭터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단순히 등장인물이란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격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그 등장인물이 가진 성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캐릭터란 말의 어원도 문자를 각인한다라는 것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자 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자 어떻게 생겼죠? 전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캐릭터란 말이 문자 활자이면서 다른 활자와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란 뜻도 있는 거고, 그 개성들이 뭉쳐진 사람을 가지고 극중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굴의 캐릭터들은요, 작가가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영화에서 하나 가지고 오고 저 영화에서 하나 가지고 오고 밑바닥부터 설계한 캐릭터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본 듯한 별 의미 없는 액션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미스테리예요. 도대체가 장르 영화가 많아질수록 이 장르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후져질까? 이런 장르가 돈이 된다니까 그 장르 대충 만들어서 쉽게 돈 벌고 싶으셨던 건가요? 장르 영화 우습게 보지들 마세요. 장르 영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 뭐 한 푼 두 푼 가지고 영화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작비가 굉장히 적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영화에서 스펙타클을 전혀 느끼질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폭파하는 장면도 제대로 묘사가 안 됐고요. 캐릭터 주변 상황 묘사들도 뭔가 이름 모르는 그냥 뭐 어설픈 데서 찍은 것 같고, 형사는 뭐 한 명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작비가 뭐 한 3-40억 정도 되나?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에 개봉할 만하지. 뭐 그 정도 뭐 관객 수 한 100만 정도 들면 뭐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작비가 100억이래. 그냥 그 100억의 제작비 중에서 한 1억, 2억, 아니야, 한 10억 정도 작가한테 주세요. 여러 작가 쓰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10억씩 주면서 영화 시나리오 한 편 써오래. 그러면은 영혼을 갈아서라도 좋은 시나리오 써올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촬영도 괜찮았고요. 뭐 세트 미술도 좋았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영화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했어요. 뭐 촬영, 편집, 음향, 뭐 미술, 의상, 분장 다 좋아지고 있어. 이거 발전을 안 하면 그게 기술이야. 그런데 아주 영화의 기본이자 근본인 시나리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보실지도 모르는 제작자 여러분, 제발 작가님들한테 많이 돈 좀 주세요. 제발 투자자분들도 시나리오에 많이 투자하라고 좀 부추기십시오.
작가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으면 벌어지는 사단, 이 영화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들이 나온다고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근본인, 기본인, 시나리오 제발 좀 잘 쓰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도굴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도 역시나 우리 또 댓글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성이름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영화 내 설정의 어떤 분야든 소위 자신감 있는 전문가 캐릭터를 진짜 더럽게 못 만드는 것 같아요. 타짜의 편경장을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계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 내가 조사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 어디 영화에서 대충 이런 성격 대충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대충 내놔서 흉내낸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석준님께서도 뻔한 설정, 뻔한 이야기, 뻔한 결말, 뻔한 반전, 뻔한 전개, 뻔한 캐릭터 모든 게 뻔한으로 시작하네. AAAA님께서는 신혜선 보러 갔는데 진짜 신혜선만 보고 온 영화. 근데 기대치 낮추고 보면 재밌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집중 안 해야 재밌어. 영화 내내 집중하면 재미가 없어. 서브제로 최님께서는 어머 뭘 도굴 하나 봤더니 내 시간과 돈을 도굴해 갔네? 늦게 그림 시작한 아저씨 선수 입장. 근데 이 영화에서 선수 입장이란 대사가 나왔나? 선수 입장이란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연 배우가 누구야? 뭐 이런 대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임준표님은 관객의 시간과 돈은 도굴했지만 웃음은 도굴하지 않았네요. 못한 건가? 대또님도 이야기가 너무 뻔해서 관객을 전부 셜록 홈즈로 만들어버리는 영화. CYS님도 전개를 예상하고 갔는데 몇 가지 설정 제외하면 완벽하게 예측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영화서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긴 해요. 예, 근데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억지 로맨스만 빼면 볼만하던데요. 그리고 기대를 낮추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럭저럭 볼만한 킬링타임 영화였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역시나 뭐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뻔하다. 예. 이런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상대적인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올라간달까? 자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 영화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은 영화였습니다. 좋은 소재인데 열심히 삽질하는 만큼 영화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인사도 안 했네? 안녕.